여기에 보통은 20% 정도까지 초과 청약을 하죠. 그런데 이 초과 청약을 100%, 즉 2배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블루머니 블루머니입니다. 오늘은 맥쿼리 인프라 유상증자를 같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맥쿼리 인프라 유상증자는 기존의 유상증자와 약간 다른 점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초과 청약이 20%가 아니라 100%로 배정된다는 점이 기존의 유상증자와 다른 점입니다. 자, 같이 한번 단계별로 생각할 핵심 포인트를 확인해 보시죠. 목차입니다. 맥쿼리 인프라 유상증자 일정 및 포인트를 확인을 해보고요. 이번 맥쿼리 인프라 유상증자의 특이점인 초과 청약 배정률 100%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맥쿼리 인프라 유상증자 참여 방법 및 자주 하는 질문들, 그리고 다음 편은 이걸 보고 궁금해서 질문해주신 Q&A가 있다면 그거에 대한 답변, 그리고 맥쿼리 인프라의 전망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맥쿼리 인프라가 유상증자를 결정했죠. 이번 유상증자는 약 4천억 원의 규모인데요. 이 4천억 원을 가지고 3,588억은 영상에너지와 보문에너지를 매수하는 데 쓰고요. 나머지 389억 원은 단기 차입금을 갚는 데 씁니다. 맥쿼리 인프라는 이번 유상증자를 통한 자산 취득으로 주 해양에너지, 광주 전남 8개 지역 도시가스 공급과 주 서라벌 도시가스, 경북 2개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부분에 전권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도 유상증자를 통해 단순히 돈을 갚는 게 아니라 자산을 취득하는 거니까 긍정적인 유상증자로 봐야겠죠? 맥쿼리 인프라 유상증자 일정 및 포인트입니다. 6월 18일 날 유상증자 신고서를 제출해서 이제 거의 반이 왔습니다. 신주인수권 증서 거래 기간이 거의 끝나가죠. 이번 신주인수권은 맥쿼리 인프라 7R이라고 하는 신주인수권 증서입니다. 다들 유상증자 참여하고 싶은 주식 수만큼 기간 종료까지 신주인수권을 보유하시면 돼요. 이번 유상증자는 보유 주식수, 총 보유 주식수의 8.77% 정도의 주식 수량의 증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죠. 주식이 희석될 확률은 좀 적습니다. 주식이 희석된다는 뜻은 주식의 가치가 낮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초과 청약을 100%까지 할 수 있어요. 보통은 20%인데요. 이 초과 청약을 활용해서 유상 청약을 해보는 것이 이번 맥쿼리 인프라 유상증자의 포인트입니다. 앞으로 각 단계별 상세한 부분은 뒷부분에서 좀 더 확인을 해보시죠. 네, 이번 맥쿼리 인프라 유상증자의 특이점인데요. 이번에 유상증자의 신주인수권 행사자는 배정 물량의 100%까지 초과 청약이 가능합니다. 즉 이 100%의 의미는 보통 신주인수권 거래 기간의 마지막 날, 즉 21년 7월 27일 정도까지 최종적으로 보유한 수량만큼 사람들이 유상 청약을 하고 여기에 보통은 20% 정도까지 초과 청약을 하죠. 그런데 이 초과 청약을 100%, 즉 2배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 뜻이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100주의 맥쿼리 인프라 주식을 21년 6월 30일까지 가지고 계셨던 구주주분이 있으셨다면 그 100주의 8.77%인 8주, 원래 8.77주인데 반 내림합니다. 그래서 8주의 신주수권을 이번에 공짜로 받으셨을 거예요. 그럼 이분은 유상증자에 참여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번 신주수권 거래 기간 동안에 받으신 신주수권 8주를 안 팔고 가만히 있으시겠죠? 자기는 8주의 유상증자를 할 거니까. 그리고 나중에 유상 청약을 할 때 8주의 유상 청약을 하시면서 원래 받으신 8주 외에도 초과 청약을 얼마나 더 많이 할지 고민을 하실 텐데요. 이때 8주의 100%인 8주를 추가로 초과 청약해서 총 16주까지 신주를 청약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초과 청약을 하시려면 공짜로 받은 8주는 기본적으로 다 유상 청약을 하셔야 되고요. 기본적인 포인트 2가지만 짚고 넘어가면 첫째, 신주인수권을 매수한다고 해서 그게 그냥 유상청약이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유상청약이라는 행위를 H테스건 증권사에 전화를 하건 유상청약 기간일인 8월 4일에서 5일 사이에 꼭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초과청약이 갖는 이점인데요. 초과청약이라는 거는 신주인수권을 사지 않고도 기존에 보유한 신주인수권 수량의 20%에서 100%까지의 추가로 신주를 받는 거기 때문에 신주수권을 사는 비용을 내지 않고도 신주를 받는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이번 맥쿼리 인프라의 신주수권 가격은 거의 100원에서 20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서 크게 이걸 아낀다고 해서 뭐 이득인 느낌은 없지만 그래도 1원이라도 싸게 사면 좋은 거죠. 유상증자 참여 방법 및 단계별 자주한 질문입니다. 자, 1단계에서 3단계는 크게 뭐 할 게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신주인수권 거래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장외 시간 거래까지 포함해서 유상증자 받을 주식 수량만큼 또는 자기가 초과 청약을 할 퍼센테이지만큼 생각을 해서
신주인수권 증서를 남겨놓으면 됩니다. 그냥 남겨놓고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자기가 유상증자를 20주를 받고 싶다. 초과청약 생각하지 않고 20주를 받고 싶으면 그냥 20주 사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청약하시면 됩니다. 현재 맥쿼리 인프라의 1차 확정 가액은 12,200원이죠. 발행가는 7월 30일 날 확정됩니다. 이때 생각할 거는 그러면 신주 한 주를 내가 유상증자 받기 위해서는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유상청약을 앞으로 할게 뭐 100주다. 그러면 여기에 신주인수권 확정가액만큼을 돈을 준비해 놓고 기다려야겠죠. 돈은 증권 계좌에 넣어 놓으시면 됩니다. 5단계 청약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날이죠. 2022년 8월 4일에서 5일 보통 이 영업일 사이인데 주시하실 것은 이날 마지막 날에는 오후 2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시고요. 이날 신주인수권을 사신 분은 꼭 청약을 하셔야지 신주인수권 금액만큼 돈을 날리지 않는 거예요. 자, 이날 30주의 신주인수권을 보유 시에 30주 곱하기 확정가액만큼 돈을 증권 계좌에 넣고 청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증권사 H테스로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전화로도 청약이 가능한데 이 청약일날 증권사와 통화하는 거는 거의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러니까 꼭 H테스로 청약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날 초과 청약도 가능해요. 그래서 청약을 하시면서 초과 청약까지도 같이 하시면 되고 초과 청약을 한다면 그 초과 청약 수량만큼까지도 돈이 더 필요하겠죠. 보통은 H테스나 MTS를 통해서도 유상 청약을 하는데요. 이날 너무 바쁘셔가지고 청약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유상 청약이 예약으로도 가능합니다. 제가 이쪽에 태그를 띄워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서 유상 청약을 어떻게 예약으로 활용을 하는지를 기존에 똑같이 유상 청약이 있었던 하나솔루션이라고 하는 주식을 가지고 제가 예시를 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꼭 태그 카드 참고하셔서 예약을 하실 분들은 이 부분에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모든 증권사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들 혹시 이런 거 받으셨죠? 여기 보면 주식 청약서라고 있는데요. 이걸 꼭 써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안 써내도 되고 그냥 H테스, MTS에서만 하시면 돼요. 또 자주 하시는 질문이 있는데요. 청약을 할 때 증권사를 어디로 신청하나요? 물어보시는데 그냥 본인의 현재 매매하고 계신 증권사에서 하시면 돼요. 다른 증권사에 가실 필요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맥쿼리 인프라 주관사에는 제가 이용하는 증권사가 없어서 뭐 미래에셋을 이용하는데 청약 취급조에 없다. 나는 하나금융투자를 하는데 뭐 아래 증권사에 이름이 없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요. 이게 맥쿼리 인프라 유상 청약 부분에서 제가 발췌한 건데 아래 보시면 신주인수권 증서를 예탁한 증권회사의 본 지점 및 공동대표 주관회사의 각 본지점에서 수량 한도 내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저게 공동대표 주관회사 외에 국내 증권사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본인 증권사에서 청약하시면 됩니다. 자, 6단계인데요. 이날은 일반 공모를 실권주로 청약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이 없을겠지만 그래도 혹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드리면 이날은 구주주 청약을 바로 다음날에 1영업일 동안 실권주 청약을 받고요. 신주인수권이 비쌀 경우에는 이것 역시도 초과 청약과 마찬가지로 신주인수권을 매수하지 않고 확정가액의 주식을 받는 효과가 있어서 할만한데 이번에는 맥쿼리 인프라 신주인수권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죠. 그리고 실권주에 대해서 경쟁 입찰을 하고요. 여기에서 바로 주관 증권회사에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즉 여기에 보이시는 맥쿼리 인프라의 판매회사인 KB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의 공동대표 주관회사의 증권사 H테스에서만 실권주 일반공모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요 실권주 일반공모 청약은 모든 증권사에서 되는 게 아니죠. 요 부분만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8월 20일 날 신주가 상장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신주를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요번에는 맥쿼리 인프라 유상증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아봤고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 꼭 질문을 해주시고 다음번에는 그 질문에 대한 Q&A 및 기타 맥쿼리 인프라 전망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불멍이었습니다.